안녕하세요. PM 포트폴리오. 이거 진짜 막막하죠.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오고, 특히 디자이너나 개발자처럼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딱 보고 이 사람인데 하게 만드는 그런 포트폴리오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대부분의 PM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답은 꽤 간단해요. 디자이너의 멋진 결과물이나 개발자의 깔끔한 코드와는 달리 PM이 한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서 대부분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6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먼저 알아보고, 단순한 경험 나열을 넘어서 진짜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회사에 지원화된 통하는 합격 공시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세요. 자, 포트폴리오의 진짜 역할이 뭘까요? 이건 그냥 저 이런 일 했어요 라고 보고하는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면접관한테 저를 뽑으시면요, 당신 팀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사람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인 셈이죠.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를 휙휙 넘기면서 뭘 찾을까요? 결국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건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프로젝트를 나열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부분이 무심코 빠지는 함정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괜찮아요.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그냥 예쁜 결과물만 모아놓은 갤러리라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채용 담당자는 완성된 그림보다 아니,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렸지? 이걸 훨씬 더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 바로 그걸 보여줘야 해요. 바로 이 포인트를 제로베이스의 김희정 멘토가 정말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문서를 간결하게 만든다고 핵심 데이터나 논리적인 근거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주장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아하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경험을 나열하는 것과 역량을 증명하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역량이 뭘까요? 그냥 저 결제 기능 만들어봤어요. 이건 경험이죠. 역량이 아니에요. 역량은 어떤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 중에서 왜 이 결제 방식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워서 다음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내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인 거죠. 그렇다면 채용 담당자 머릿속에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은 사용자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논리적으로 소통하는가,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뽑아내는가, 그리고 다른 팀과 잘 협업하는가. 여러분의 프로젝트 스토리는 이 역량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당장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하나로 꽉 압축한 결과물입니다. 바로 이 6단계 프레임워크예요. 이거 진짜 핵심이니까 필요하면 화면 잠시 멈추고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어떤 문제를 풀었는가?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 그래서 그 문제로 고통받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분석하는 거죠. 셋째, 그래서 어떤 해결책들을 떠올렸는가? 그냥 하나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옵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넷째, 그 중에서 왜 하필 이걸 골랐는가? 이게 바로 우선순위 결정 과정이죠. 이걸 증명해야 돼요. 다섯째,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섯째,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걸 숫자로 임팩트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흐름,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논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4단계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이런 표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나아요. 저는 그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가 아니라 영향력, 긴급성, 시장 규모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부터 해결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의 주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멋진 스토리가 준비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쁜 채용 담당자는 포트폴리오 하나에 3분 이상을 안 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시선을 딱 붙잡고 긴 글 없이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주장하지 말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라고 줄줄이 쓰지 마세요. 대신에 리서치 데이터가 담긴 그래프 하나를 딱 보여주고 그 옆에 결론, 사용자들은 A보다 B 기능을 2배 더 선호함, 이렇게 핵심 인사이트를 키워드로 적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인사이트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바로 이런 게 보여주기에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와이어플로우 하나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사용자의 복잡한 여정을 이렇게 단순하고 논리적인 단계로 정리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걸 긴 설명 없이도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강력한 시각적 증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쫙 모아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최종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째, 양보다 질. 가장 자신 있는 3개에서 5개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모든 프로젝트를 스토리로 만드세요. 아까 배운 문제에서 결과까지의 흐름, 그거 따르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의 생각을 데이터와 시각자료로 반드시 증명하시고요. 넷째, 논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결하게.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맞춰서 이 모든 걸 조금씩 다르게 맞춤 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합격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 포트폴리오를 다 읽은 채용 담당자가 나를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데이터로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사람? 아니면 복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그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정하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포트폴리오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커리어 도약에 정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